반갑습니다. 김영현TV입니다. 7월 6일 첫 영상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간의 그 문자 일십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물 자체는 괜찮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자폐적이기도 하고 위기 극복의 적임자가 아님을 노출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지층의 이반도 급속해질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4년 전에 카톡을 332차례 주고받던 그런 사이가 루비콘 강을 건넌 모습을 자꾸 노출을 시키면서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그런 안정감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이쪽, 그러니까 이제 최상병 특검을 가지고 재발의를 하겠다는 한동훈과 당과 윤 정부를 생각하지 않는다. 최상병 특검 자체가 윤석열 탄핵을 교두보로 삼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편이 갈렸죠. 지금 문자 상황도 그렇게 좀 나뉜 것 같습니다.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이날 한동훈의 문자 일십 관계가 터지자마자 당과 정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집중 공격하면서 일강 구도를 깨기 위해서 꽤 노력을 했었죠. 이 치열한 당권 레이스 중에 그 한동훈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윤한 갈등을 완벽히 드러내는 이 문자 일십, 이 사건 때문에 한동훈이 조금 더 심하게 주저앉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쪽 지금 나뉜 이쪽에서는 당정 관계가 회복 불능하다. 그러면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과연 승리하겠느냐. 정권 재창출은 개인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무엇이 받쳐줘야 되냐? 윤석열 정권이 성공해야 되는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과 정의 건강한 관계에서 신뢰로 해결을 할 수 있다. 왜? 상대가 극렬히 저항하는 양아치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똘똘 뭉쳐서 대응하지 않으면 힘들 판에 내부에서 공격을 해? 이러면서 제2의 이준석이라는 느낌을 심어주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동훈 캠프에서는 하나 이제 역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다음 주에 발표될 여론조사. 지금 이렇게 문자 일십을 가지고 한동훈이 흔들리지 않는다. 한동훈을 믿고 지지하는 층은 강력하게 단단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을 영원히 앞으로 쭉 지지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박살이 났을 경우 뭐 10%포인트 정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대한 대비책으로 김건희 여사를 두고 또 국정농단급,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그 프레임을 김건희 여사에게 씌워서 예전에 전당대회 때 그 용산에서 전대 간섭했던 것이 또 시작됐다. 김건희가 누구를 내세워? 뭐 장해찬을 내세워. 이런 식으로 지금 1일 카드가 더 많은 김건희 여사가 이 일십의 문자까지 노출해 가면서 지금 이 전대 간섭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끌고 가기 위해서 언론에 조금씩 흘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시점에서 볼 때는 한동훈 괜찮은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이준석의 하버드 학력이 가짜다라는 게 어느 정도 공감이 된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뒷배경, 이제 장인의 친중 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하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냥 한동훈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관계에서는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냐 없냐로 봤을 때 결코 수행할 수 없다. 또 다른 이준석으로 봐야 되는 것이다. 당과 정 관계가 굉장히 탄탄하게 가야지만 우리는 쪼그러들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선거가 있을 때마다 쪼그러드는 이유는 이준석 효과로 지금까지 이준석 이후로 비대위 구성이 계속되면서 뭐 카운트를 한번 9번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도부가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 그렇게 내부적으로도 속 시끄러운 당을 누가 지지를 하겠냐.
이런 거죠. 빅텐트라는 말은 없습니다. 야가 있고 여가 있으면 그 중간에 5%의 중도층을 위해서 전체 빅텐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텐트가 요만한 게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 가지고 빅텐트라고 얘기하는데, 중도를 흡수하기 위해서 간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뺏기는 카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계산상으로 내 지지층을 완벽히 탄탄하게 한 다음에 중도 확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이런 식으로 당과 정과의 신뢰관계가 없다, 독단적인 내 한동훈, 내가 다음이야, 나 넥스트 보수의 진보야 하고 나오는 건 맞지가 않다. 당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개인을 생각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대표 뽑는 거지 그냥 인기투표 하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가장 원하는 건요, 당이 안정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이준석의 효과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그냥 저의 개인적인 불안, 그리고 지금까지의 행보로 봤을 때 더 큰 총질을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더 가까운 사람이 더 큰 배신을 하는 거고, 더 가까웠던 사람이 더 크게 상처를 입힌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지금 이준석도 사실 내부에서 총질했을 때 데미지가 컸지, 떠나고 나니까 조중동도 별 신경 안 쓰고 걔가 뭔 말을 하는지 그냥 거의 언론에서 사라진 거, 그 깜빵 갈 놈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부에서 총질을 한다는 것만큼 데미지가 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뢰관계가 박살난 이런 사람이 당을 이끈다, 대표직을 수행한다, 아니 되올시다 라는 것을 계속 노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처음 한 문자로 일십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하루가 좀 지나면서 5차례 문자를 보냈다, 이 명품백에 대한 사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아니 내가 기억하기로는 사과를 못할 이유만 늘어났다. 근데 검사잖아요. 검사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이쯤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 뭐 어느 정도 재구성됐다라고 하지만 팩트인 문자를 공개할 만도 하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개를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상 결코 플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5차례를 일십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7.23 전당대회에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라는 건 굉장히 지금 상황이 전체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타 진영에서 봤을 때 또 김건희, 중도층에서도 봤을 때 또 김건희,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용산에서도 굉장히 플러스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친윤 인사라고 하지만 사실 친윤 인사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죠. 그냥 반한 정도, 비한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분이 이런 문자를 노출을 했다. 의도적이지 않았을까. 근데 이 타이밍에 장해찬이 나와서 이런저런 문제를 좀 부각시키고 있다. 충분히 그런 수도 있겠지만 다른 그 뭐 지금 이렇게 언론에 이슈로 지금 계속 띄우고 있는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실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총선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역사상, 이 국민의힘의 역사상 국민 당원들이 뽑아서 본선을 진출해서 본선 레이스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공천 취소한 경우는 장해찬과 도태우가 처음입니다. 그러니 그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그런 총선에 대해서 타격감을 주고 총선 승리로 이끌지 못했던 내부적인 상황들을 아는 입장에서는 지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이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해보는 건데, 저는 이번엔 한동훈 후보가 안 된다, 내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 라고 하지만 너는 당대표 자격이 없어 라는 것을 완벽히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핵심 쟁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완벽히 한동훈 배신자론이 집중 부각된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자들과 만나서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 통로를 통해 소통했다.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자, 사적, 공적 루트를 이야기하지만 이 문자 내용을 봤을 때는 충분히 공적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 저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드려 송구하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하려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고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여집니다. 당에서 필요하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달라. 100번, 1000번이라도 사과하겠다. 내 불찰이다. 지지율이 10% 이상 떨어진 것도 안다.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사적 공적이 루트가 아니라 충분히 이 내용에서는 공적이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는 뭐 동은아라고 했을 수도 있고 한검사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이때는 한동훈 위원장님 송구스럽다. 이렇게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루트가 뭐 공적 사적을 자꾸 이렇게 가르는데 이거는 충분히 공적인 입장이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오후에는 이번 논란 제기는 내게 타격을 입히고 상처를 주고 선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선동. 전당대회에서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제 김건희 여사의 개입설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친한 계열 쪽에서는. 그리고 문자를 받은 지 딱 하루 만에 사퇴 요구를 받았다라면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결국은 프레임 작업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의 전대 개입설로. 근데 사실 이때 굉장히 절실했습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때 잘못된 처신을 한 것은 맞아요. 그 박빙 구도 또는 수도권 내에서 낙선한 그런 후보자들에게는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당정 관계를 비틀어서 총선에서는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타이밍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하겠다라는 김건희 여사를 세웠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총선의 바람은 어떻게 불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냥 판단할 때는 본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본인을 업시키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희생타로 썼지 않았을까 판단이 미숙했다라고 하는 그 나경원 의원의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신뢰관계로 여당 대표직 절대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총선 때 만일에 이렇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하겠다라는 것을 수용했다라고 하면 판세 완벽히 바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 한동훈 측에서는 이거는 비선 김건희 여사가 다른 의원을 통해서 문자를 공개를 한다라는 건 이거는 비선을 인정을 하는 거고 이 공개 자체는 뭐 자해행위다까지도 이렇게 프레임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전당대회라는 것 자체가 사실 당의 꽃이죠. 선거잖아요. 선거. 당의 축제입니다. 그만큼 당원의 마음과 힘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 당대표를 맡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한동훈의 팬덤이 그 당심을 넘어설 수 있을까? 지금 한동훈 캠프 측에서는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뭔가 이상하지 않냐? 이거는 용산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대에 개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논란에 대해서 한번 정리가 필요한데 총선을 앞두고 1월 17일 날 김경률의 입으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마리 앙뚜아네트라면서 사치와 난잡한 생활이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김경률 쫓아내라 김경률 저거 난리가 났었죠. 좌경률 이러면서.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게 그러나 뭐 김경률의 입은 실수다. 왜냐하면 저 민주당에서 공격할 거리를 준 것이니까. 그리고 당 내에 지지층이 흔들렸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이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다 라고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19일부터 21일까지 5차례 김건희 여사가 자기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런데 5번의 문자를 보냅니다.
5번으로 1000번 100번 사과하겠다. 당에서 사과를 하려면 하겠다. 어떤 방법이든 하겠다. 판단해 달라. 공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적으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공적으로 이야기했다라고 밖에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죠. 텔레그램이고 문자지만 뭐 공식 루트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21일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때 당시 한동훈 위원장에게 위원직을 사퇴하라고 얘기했던 이 윤한 갈등, 한동훈 위원장이 만나서 거절을 했죠. 그리고 그 뒤에 뭐 이제 90도 볼도 인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7월 4일날 이렇게 대국민 사과 취지의 문자가 무시됐다, 일십했다라는 게 드러나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제 친윤계로 분류가 되는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 의혹에 대해서 사실에 부합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개할 것들이 있다라면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측에서는 문자를 일십한 건 맞다. 그런데 사과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한 강조가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자에 대한 전문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건 본인의 개인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모두가 객관적으로 그냥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자는 열지를 않았다는 것, 굉장히 몰렸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마치 내가 사과를 허락하지 않아서 사과하지 않은 것, 그것도 팩트에 맞지 않는 거다. 내가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다 알려져 있는데 나와 상의할 문제가 아니다. 공적으로 대통령실과 소통 중인데 영부인께서 비대위원장에게 텔레그램을 보낸다고 해서 거기서 답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 나한테 사과할 일도 아니다. 이건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이게 무리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고, 왜 사과를 했냐? 그 총선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게 돼서 미안하다라는 사과, 그거는 당연히 사과할 일이고 그 부분을 담아서 아주 자세를 낮추면서 했는데 이것을 그냥 제가 볼 때는 사적인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이 되네요. 내부 분열 자체를 보여주는 건 좋지도 않고 지금 다수 수위가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중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프레임을 계속 짜고 있으면서 용산을 공격한다는 건 정말 제2의 이준석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공방 자체가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 지금 대통령실은 침묵을 하고 있는 건 전당대회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어느 부분에 뭐 이제 개입을 한다 또는 갈등에 대해서 확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조심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이런 것 정말 한동훈 캠프 측에서 김건희 여사가 또 개입했다라는 식으로 프레임 잡는 건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모르고 이렇게 사람 하나를 조져대는 건 악마와 비슷하다라고 저는 평할 수 있는데 이번 해명 한동훈이 지금 프레임 딱 잡고 김건희 여사의 전대 개입설이라면서 지금 자충수를 두고 있다, 뭐 자해하고 있다까지 이야기를 한 이상 굉장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뭐 그런 구분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데 본인의 입장에서 이거는 사적, 이거는 공적,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았던 건 그거는 공적 통로가 아닌 건지, 대통령과 주고받았던 게 공적 통로가 아니고 그거는 지금 논리로 펴면 굉장히 사적 통로로 움직였죠. 이런 식으로 자꾸 틈을 주는 것이 한동훈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동안에 이제 한동훈이 보였던 그 대통령에 대한 언행과 충정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였다라는 것, 미래에 보여줄 그런 불안감은 우리의 선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영유 TV였습니다.